주변을 둘러보면 유독 이런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죠. 남들처럼 아등바등 길을 쓰고 사는 것 같지도 않고 평소에 늘 여유로워 보이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는 사람요. 반면에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퇴근 후엔 자기 개발 스터디에 가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람의 인생은 늘 제자리 걸음이거나 항상 피곤에 절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노력을 덜 하거나 더 해서가 아닙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은 이 극명한 차이를 인생을 대하는 뇌사용법, 즉 심리적 설계의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성공한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남들이 쉴 때 한 걸음 더 걸어야 앞서갈 수 있다.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은 다릅니다. 무조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맹목적인 성실함은 오히려 우리의 뇌를 빠르게 마비시킵니다. 현대 과학은 적절한 휴식 없는 과도한 몰입이 뇌의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치명적인 오판을 내리게 만든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들보다 대충 사는데도 유독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심리 규칙 5가지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이 매일 밤 느끼던 그 정체 모를 죄책감과 피로감이 사실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규칙. 잘 풀리는 사람들은 내 의지력의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책 의지력의 재발견을 보면 자아 고갈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 뇌의 의지력은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아침에 100%로 충전되어 있다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참아낼 때마다 닳아 없어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계에서 진행된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배가 고픈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달콤한 초코칩 쿠키를 마음껏 먹게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쿠키 냄새만 맡게 한 채 꾹 참고 생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두 그룹 모두에게 절대로 풀 수 없는 아주 어려운 퍼즐을 던져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쿠키를 참느라 이미 자신의 인내심과 의지력을 소모해버린 생무 그룹의 사람들은 쿠키를 먹은 사람들보다 퍼즐 풀기를 포기하는 시간이 무려 절반이나 빨랐습니다. 눈앞에 어려운 문제를 견뎌낼 정신적 에너지가 이미 앞에서 바닥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 실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는 평범한 직장인을 떠올려 볼까요? 아침에 알람을 끄면서부터 우리 뇌는 피곤한 선택을 시작합니다. 5분만 더 잘까? 지금 일어날까? 옷장 앞에서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만원 버스에서 사람들에게 치이며 스트레스를 꾹꾹 참아냅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산더미처럼 쌓인 이메일을 확인하고 상사의 지시에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느라 엄청난 감정 에너지를 소모하죠.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이미 녹초가 되어버리는 기분,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단위 %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섭취하는 에너지의 20%를 가져다 쓰는 엄청난 에너지 포식자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결정 하나하나가 사실은 뇌의 에너지를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낮 동안 뇌의 전두엽을 혹사시켜서 배터리를 0%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퇴근 후에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으려고 해도 뇌가 파업을 선언해버립니다. 침대에 누워 멍하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게 되죠. 이것은 결코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뇌가 생존을 위해 여기서 에너지를 더 쓰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강제로 스위치를 꺼버리는 아주 정상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유독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힘을 빼야 할 곳을 확실하게 압니다. 모든 걸 100점으로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지, 이메일 답장을 어떤 문장으로 보낼지, 무슨 옷을 입을지 같은 사소한 일에는 에너지를 일절 쓰지 않고 대충 결정해버립니다. 스티브 잡스가 매일 검은색 목티만 입었던 것도 바로 이 뇌의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짜 중요한 단 한 번의 결정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규칙, 그들은 극대화를 버리고 적당한 만족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왜 대충 살지 못할까요? 완벽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베리 슈워츠의 책 선택의 심리학에서는 현대인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모든 선택에서 최고의 결과만 찾아내려는 극대화자와 자신이 세운 기준선만 넘으면 쿨하게 만족하는 만족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벽주의자들이 바로 이 극대화제에 속합니다. 이들은 넷플릭스에서 영화 한 편을 볼 때도 내 2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고민하며 평점을 비교하느라 30분 넘게 스크롤만 내립니다. 물건을 하나 살 때도 리뷰를 수백 개 읽고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몇 시간을 고민해서 샀지만 막상 택배가 오면 어딘가 아쉽게 느껴지고 끊임없이 후회하며 감정을 소모합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대충 사는 만족자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이 정도면 훌륭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10,000원 이하, 튼튼할 것, 무난한 색상. 이 세 가지 조건만 맞으면 검색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걸 가볍게 사버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인생의 80% 영역에서는 70점만 맞자고 타협하는 겁니다. 이들이 아껴둔 시간과 에너지는 내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적으로 쓰입니다. 무언가를 대충 한다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에너지를 지혜롭게 분배하는 매우 지능적인 생존 기술입니다. 세 번째 규칙. 이들은 머릿속의 인지적 부채를 즉시 청산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건 거대한 실패가 아니라 사소한 미결 과제들입니다. 답장하지 않은 메시지, 쌓여있는 메일함, 방구석에 굴러다니는 빈 택배 상자 같은 것들 말이죠. 심리학에는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미 끝마친 일보다 아직 끝내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남은 일을 훨씬 더 강렬하게 기억한다는 이론입니다. 퇴근 후에도 자꾸 일 생각이 나고 마음이 찝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 뇌의 작업 기억 공간을 계속 차지하며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컴퓨터에 안 쓰는 인터넷 창을 수십 개 띄워 놓으면 속도가 느려지는 것과 완벽히 같은 원리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이런 인지적 부채를 즉각적으로 털어냅니다. 1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은 완벽하게 하려고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대충 해치워버립니다. 조금 엉성하더라도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내버리는 것이 뇌 건강과 업무 효율에 훨씬 이득이라는 것을 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벽주의를 버리고 완료주의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뇌를 가볍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규칙. 이들은 인간관계에서도 철저하게 선택적 무관심을 실천합니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감정 에너지를 빼앗기는 곳은 바로 타인의 시선과 평가입니다. 직장 동료의 무심한 한마디에 상처받고 밤새 이불을 차며 곱씹어 본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 하며 끊임없이 완벽한 반박을 준비하곤 하죠. 하지만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사람의 평가는 철저하게 흘려듣습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과감하게 버립니다. 우리의 감정 에너지는 한정판 자산입니다.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최악의 투자입니다. 누군가 나를 깎아내려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쿨하게 넘겨버리세요. 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멘탈 관리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규칙. 이들은 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놉니다. 데번 프라이스의 책 게으름이라는 착각에서는 강박적인 성실함이 오히려 우리의 인지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경고합니다. 가만히 쉬고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도 의미 없는 숏폼 영상을 기계적으로 넘기며 뇌에 자극을 주거나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내일 업무 걱정을 합니다. 이것은 휴식이 아니라 주의 잔류물이 머릿속을 맴도는 인지적 고문 상태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이 가짜 죄책감을 완전히 꺼버립니다. 그들은 쉴 때 아무 목적 없이 뇌의 스위치를 가볍게 내립니다. 뇌과학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것에도 집중하지 않고 멍 때리거나 아주 편안한 활동을 할 때 비로소 활성화되는 뇌의 숨겨진 영역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재미있는 책 한 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보거나 에너지가 넘치는 강아지와 함께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는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강아지와 발을 맞춰 걷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시원한 바람에 흩어지고 책을 읽으며 다른 세계에 빠져들다 보면 현실의 압박감에서 완벽하게 분리됩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진짜 휴식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뇌는 이렇게 온전히 쉴 때 무의식 속에서 엄청난 일들을 벌입니다. 낮 동안 복잡하게 엉켜있던 수많은 정보를 스스로 정리하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샤워하다가 혹은 강아지와 산책하다가 갑자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뇌를 억지로 쥐어짤 때가 아니라 뇌의 긴장을 툭 풀어버렸을 때 인생을 바꿀 뜻밖의 해답이 찾아옵니다. 5가지 규칙을 다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분들에게 오늘부터 당장 대충 살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딱 1가지씩만 의도적으로 대충 해보는 작은 연습을 제안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겉옷을 옷걸이에 반듯하게 거는 대신 의자 위에 그냥 툭 걸쳐두거나 설거지를 완벽하게 끝내는 대신 물컵 하나 정도는 내일 아침으로 미뤄보는 겁니다. 지인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굳이 길고 친절한 답장을 쓰지 않고 이모티콘 하나만 남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렇게 해보면 생각보다 세상이 아무렇지 않게 잘 굴러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히려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탁 풀리면서 기분 좋은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일상부터 내게 관대해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진짜 에너지를 쏟아야 할 일과 쿨하게 넘겨도 되는 일을 지혜롭게 구분하는 마음의 근육이 단단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그렉 맥커운의 에센셜리즘이라는 책에서는 인생의 진리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덜하지만 더 낫게. 여러분, 오늘부터는 조금 대충 살아보십시오. 남들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완벽한 역할을 해내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치는 일은 이제 멈춰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볼륨을 조금 줄여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평가는 가볍게 흘려듣고 완벽하게 준비하려는 강박 대신 50%만 준비해서 일단 부딪히며 수정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덜어낸 자리에는 비로소 진짜 나를 위한 여유와 더 강력한 에너지가 채워질 것입니다. 겉보기엔 남들보다 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날카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돕는 것. 그것이 전략적으로 대충 사는 사람들이 가진 진짜 무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